안녕하세요. 수사장 수피아입니다. 오늘 수사장이 만난 사람들에서는 엄마의 눈높이 연습 저자님이신 윤주선 저자님을 모시고 아이 교육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이들 코칭하시는데 진로 코칭을 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아이가 힘들어서 뭔가 고민이 있을 때 코칭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코칭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가 현재 상태에서 원하는 상태로 가는 것을 도와주는 모든 과정을 코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음이 힘든 경우에는 저는 그걸 마음 코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다. 그러면 진로 코칭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성적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학습 코칭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고등학생을 가르치고 계시죠? 네. 무슨 과목이세요? 무슨 과목일까요? 수학? 네. 지구과학.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보면 선생님을 만나는 게 좋지 않거든요, 별로. 그쵸. 내 속을 터놓기는. 근데 아이들이 자주 오나요? 네, 저도 처음부터 아이들이 저를 막 찾아와서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았죠, 당연히. 특히 제가 담임을 하게 될 때에는요, 선생님이 코칭해 줄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아이들이 안 찾아와. 안 올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도. 네. 근데 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선생님은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신뢰가 형성이 되면 하나둘씩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했던 아이들도 저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놀란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주실래요? 네, 기억에 남는 사례 중에 하나는 한 남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2학년 때 그 친구를 가르쳤었는데 문과에서 지구과학을 했기 때문에 그 학생이 매일 엎드려 있었어요. 제가 그 학생의 얼굴을 사실 본 적이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는. 그리고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가정 형편도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았었고 항상 좀 힘이 없는 좀 그런 친구였었고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할 시간이 없었던 친구였는데 네.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코칭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 선생님 찾아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어떻게 알고 나를 찾아왔어? 네.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학생이 선생님 저 잠결에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했던 마인드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이 친구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 변화하고 싶고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4번 정도 한 3달, 4달 그 기간 동안 4번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 1시간씩 코칭 대화를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가 달라진 점이 있으면은 혹시 성장한 점이 있으면 적고 가라고 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가장 저는 의미 깊었던 것이 그 친구가 독서를 시작한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네, 그리고 매일 게임을 하느라 학원을 못 갔었던 친구인데 게임을 한 달에 1~2번으로 줄인 거예요. 그리고 밴드 연습을 가기 시작했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적어놓고 갔어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가 졸업할 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대학에 합격했어요. 네, 자기도 기적 같다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난 다른 선생님께서 걔가 그렇게 잘생겼었어? 활짝 웃으면서 서빙을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네,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은 그 속에 에너지가 있고 다 잠재력이 있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함께 해준다면은 아이들은 분명히 성장하는구나. 그런 걸 저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됐죠. 맞아요. 아이들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아이에게 이 말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을 꺼내는 그런 방식의 그런 노하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을 돌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간단하게 팁을 좀 우리가 보통 막 엄마들이 뭐 말하자면 야! 막 저라! 막 이러잖아요. 네. 사실 제가 지금 책에 쓴 대화법은 코칭 대화법을 녹여 쓴 거고요. 저는 부모님들께서 정말 코치의 마인드로 코칭 대화를 하면 누구나
정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울 수 있으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대인관계지능이 다중지능 아시죠? 네네. 거기에서 9위예요, 9위. 꼴찌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책을 네, 저 같은 사람도, 저같이 대인관계지능이 낮은 사람도 훈련을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훈련을? 먼저 마인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코칭의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볼 때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봐야 돼요. 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존재야. 해답이 내 안에 있어. 라는 것을 내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인드로 내가 아이를 보는 거예요. 이 아이 안에 해답이 있고 이 아이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네. 우리가 사실 아이를 가르치려 들고 자꾸 뭔가를 지시하는 이유는 그 밑에 얘는 좀 부족해. 얘는 좀 내가 좀 더 가르쳐 줘야 돼. 얘 이 정도는 안 돼. 라는 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얘가 해결할 힘이 있다. 라는 것을 먼저 믿어줄 수 있어야 되는 맞아. 거예요. 근데 그 마인드 장착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눈높이는 아이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아이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존재와 속도를 존중한다. 그렇죠. 아이가 자기만의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뭘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단 한 명이잖아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된 거거든요. 제가 아이들에게 조회 시간에 너희는 숨만 쉬어도 완벽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이들이 와 그러나요? 멍미.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면요,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이 눈물이 맺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얘는 뭐라도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못하면 피아노라도 잘 쳐야 돼. 피아노를 못하면 뭐 하나 재능은 있어야지. 운동이라도 잘해야지. 이게 우리가 강요하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주입하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생쯤 되면요, 그런 것에 이제 찌들어 있는 거예요. 다들 이제 쌓여서 이제 꽁꽁 얼음처럼 마음이 다 얼어붙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너희는 존재만으로 완벽해. 숨만 쉬어도 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중에 이제 마음에 와닿는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죠. 물론 전체 아이들이 반응하진 않지만 저는 그 중에 몇 명이라도 그것에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뭐 보통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숙제를 안 하고 가방 내팽개치고 네. 뭐 핸드폰 쥐고 있거나 놀고 이러잖아요. 그럴 네. 때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하시는지. 네, 저는 아이랑 이제 인사를 하죠. 네. 안녕. 안녕.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그럼 잘 보냈어요 하든지 아니면 뭐 어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가. 그냥 들어간다. 네. 그럼 이제 아이가 사실은 나와야지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들어갈 때 냅둬야 되나요? 그쵸. 아이가 들어갈 때 아니면 잠깐 들어가서 그렇구나. 그럼 얘기하고 싶을 때 나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숙제를 얘가 오늘 숙제가 무엇일까? 숙제를 했을까 안 했을까? 그렇죠. 약간 그렇더라고. 제가 1학년 그렇죠. 지금 키워보니까. 근데 숙제라는 것이 사실은 엄마의 숙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것인데 그걸 엄마가 자꾸 가져와서 체크하고 그걸 책임지기 시작하면요, 아이는 그게 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의 것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도 질문이거든요. 지금 뭐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 마음은 반감이 생겨요. 이게 하기 싫어져. 거구나. 하기 싫어져. 지금 엄마가 나를 뭐 시키려고 하네? 나를 조종하려고 하네? 칭찬도 사실 그래서 말을 안 들었던 거군요. 맨날 너 숙제 했니? 숙제 오늘 해야 되지 않니? 그럴 때는 차라리 중립적인 질문을 하시는 게 좋죠. 오늘 저는 급식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좀 기분이 좋아져요. 급식이 맛있기 때문에 오늘 급식 뭐 나왔어? 엄마는 학교에서 뭐가 나왔는데? 그러면 엄마 우리는 뭐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뭐 어땠어요? 맛이 어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말문을 트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럼 뭐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하잖아요. 호기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혹시 숙제는 있어? 오늘 뭐 해야 될 게 있어? 미리 준비해 가야 될 게 있어?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
그러니까 아이에게 뭔가 지금 너가 뭔가 해야 될 게 있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아이가 저학년이면은 단계별로 질문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 지금 하기 싫은데요? 그럼 언제 한번 해볼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한번 해가면서 아이가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를 예상하게끔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공부는 네가 하는 거고 공부는 엄마를 위해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숙제를 하기 싫대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다음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선생님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애들 나와 뭐 그래서 앞에 이렇게 그냥 잠깐 세워두시고 해와라 이렇게 들여보낸 것 같은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그걸로 인해서 약간 뭔가 창피하다거나 뭔가 내일은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안 해도 별로 아무렇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음에는 이제 제가 조급해지더라고. 다시 얘가 엄마 나 안 했는데 괜찮아 오늘도 하기 싫은데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나 근데 이제 이틀 연속 계속 그러면 너무 선생님한테도 또 이렇게 뭔가 찍힐 것 같은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너가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안 돼.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붙잡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실제 생활에서는. 그럴 때 아이가 숙제를 하기 싫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해서 사실은 엄마가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책에서도 강조를 하는 부분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이나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아이의 마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원인이 뭔지를 알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거든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근데 그게 희망적이었던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왜 아이가 반항하고 엄마 말 안 듣고 하는 게 그것이 당연하다. 10대가 그럼요. 어른들에게 반항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래서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패턴이고 네. 이게 이제 부모와 이렇게 떨어지려는 독립하려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그게 공감이 갔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제는 나 혼자 바로 서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는 주도성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반항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근데 엄마들은 이래야지 안심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애가 달라지면 우리 애가 원래는 이랬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오히려 말을 고분고분 듣는 게 더 문제다. 오히려 아이가 화를 내거나 좀 대들고 뭐라고 이제 감정을 좀 폭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 앞에서. 그럴 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참을 때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고2, 고3 이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순하게 잘 지내던 아이들이 고3이 되면 진짜 손을 놔버려요. 그러면은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부모님들께서 만일에 아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라고 하면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 왜 짜증이야? 너 왜 예의 없이 그래? 라고 혼을 내시면 아이는 그 감정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닫아버리지. 그렇죠. 네. 그 감정을 공감한다는 건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 공감은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느끼는 건 동감이에요. 동감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존중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너는 지금 이 감정을 느끼는구나. 너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부모님이 공감해 주실 때 아이는 그 공감받은 힘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사실 학교도 굉장히 힘든 사회생활이에요.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하루하루를 학교에 무사히 다녀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힘이 나야, 힘을 얻어야, 마음에 힘이 있어야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고요. 마음이 평안한 아이들이 공부도 사실은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우리 아이의 존재 자체로 이렇게 믿어주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부모로서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학교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들 이렇게 지금 학교 안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아이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어주는 게 저는 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진행하는 드림 마스터 과정에서도 결국엔 주제가 뭐냐면 믿어주는 게 다다. 내가 믿어주면 다 된다라는 그거예요. 근데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동감 갑니다. 네. 채널도 있으시죠? 채널에서는 어떤 것을 내용을 해주시고 계시나요? 네, 제가 사실은 코칭 대화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했던 마음 공부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도 엄마라면 꼭 보시고 채널도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